자체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께 저희가 양해를 구하면서 저희가 경진대회 본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되게 짧은 시간인데도 여러 가지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힘드셨을 겁니다. 막 주말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요. 여러분 밤 10시에 막 맥프릭도 하고 있었고요. 매일 저녁 때 여러분들 현직자분들 특강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지역에 관련된 지자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셨습니다. 정말 쉼없이 달려왔죠.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대상 한 팀에게는 부산시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이, 최우수상 세 팀에게는 강릉 원주대학교 총장상과 지주대학교 총장상, 그리고 강원 테크노파크 원장상이 수여됐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본선에 진출한 팀은 최우수상까지는 확정이 돼 있다라고 여러분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성과 기획성, 결과표 완성도까지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고요. 저희가 예선도 공정하게 세 분의 심사위원을 점수를 저희가 온라인 집계를 저희가 하고 중앙에서 저희가 집계를 해서 그것의 평균 점수로 여러분 평가했다는 것. 자, 그러면 첫 번째 광주 전남 플랫폼, 다음 제주, 부산, 강원 플랫폼 발표 순서로 한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우선 광주 전남부터 누가 발표를 하시게 될지 시작하겠습니다. 점수 차이가 제일 조금밖에 안 나요. 두 번째 제조 플랫폼은 포프팀입니다. 세 번째 부산 플랫폼의 본선 지출팀은요. 누굴까요? 네, 대벤처스 팀입니다. 마지막 강원 플랫폼의 본선 진출팀은 야간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를 준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3시 15분이 딱 되면 시너지 팀부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선 때요, 여러분들 팀 간의 이제 질문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본선을 조금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사위원분들께 미리 2개씩의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에게 다 2번의 그러니까 질문이 돌아가시게 될 거고요. 최대한 팀원들과 함께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시 15분부터 저희 경진대 본선 시작하겠습니다. 했고 구성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에너지 현안입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를 위해서 2024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당 계획에서 탄소중립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생명의 땅 전남이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요. 세부 전략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확산 대응 전략망 안정성 확보라는 세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는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남 지역 에너지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전라남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전체 발전량 중 86.4%가 태양광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발전원 대비 변동성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론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 믹스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고 저희 역시 에너지 전환 마을 설계를 할 때 이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마을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해외 성공적인 벤치마킹 사례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결정한 벤치마킹 사례는 독일의 펠트하임이라는 곳입니다. 펠트하임 같은 경우에는 140명이 거주하는 농촌의 작은 소도시인데요. 해당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 시설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기,
바이오 가스 플랜트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까지 여러 가지 대한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에너지 믹스를 이루고 있고 해당 발전 시설에서 발전되는 전력을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100% 에너지 자립을 달성했으며 이 전력은 인근 도시에 판매를 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벤치마킹 사례를 분석하면서 성공 요인을 세 가지로 꼽아보았는데요. 첫째, 지자체, 지역 기업, 주민들이 같은 비전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했고, 둘째, 다양한 방식의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민들이 발전 시설을 직접 소유하고 이제 발전 기업이 발전 이익을 지자체에 공유를 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이 사례의 성공 요인으로 꼽아왔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가 에너지 전환 마을 설계를 할 때 크게 네 가지 목표를 세워봤는데요.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 퍼센트의 전환, 두 번째는 협동조합을 통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세 번째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 믹스입니다.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에너지 전환 마을의 큰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에너지 관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광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관광 자원과의 재생 에너지를 연계를 해서 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 3단계 로드맵을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통해서 그 지역 전력 자립률을 7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오 에너지와 해상풍력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믹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전력 자립률은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지역 에너지 연계형 행사와 에너지 관광 콘텐츠를 통해서 지역 친환경 도시라는 이미지를 브랜딩하려고 목표로 세워봤습니다. 로드맵 1단계에 대한 세부 전략인데요. 먼저 대상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신안군 안자면에 위치한 소국마을, 두리마을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후에 해상풍력과의 연계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이 지역들은 해상풍력 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해상풍력과의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한 이제 지역 관광자원, 퍼플섬으로 대표되는 지역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또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의 인구 같은 경우에는 185명으로 돼 있고 연간 20만 1280kWh가 되었고 전력 자립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14만 896kWh를 발전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설비 용량은 120kW이며 태양광 발전기와 ESS 설치비까지 고려한다면 초기 투자비는 아마 5억 원은 저희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세부 운영 방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역 신재생 에너지 협동조합이 이제 발전 설비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지자체의 지원금이 1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협동조합은 3억 8천만 원만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발전된 전력을 그 에너지 전환마을로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기존 전력 요금 대비 80% 요금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은 REC 판매와 전력 요금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계산 결과 투자금 회수 기간 10년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로드맵 2단계에서는 저희가 에너지 믹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텐데요. 먼저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세워봤습니다.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오가스법 제정에 따라서 바이오가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 예시로 홍천의 바이오가스 플랜트와 이천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이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정부 기관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설치된 플랜트 시설로 이러한 사례를 저희 지역에 좀 끌어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각 지역 내 설립을 목표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추진하는 공동자원화 실업 공모에 참여를 해서 분석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2030년에 지금 신안군 인자도 인근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설치된 예정인데요. 해당 발전기를 통해서 전력을 수급함으로써 에너지 믹스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으며 신재생 에너지법에 따라 발전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지속 가능성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드맵 3단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역 재생 에너지와 연계해서 콘텐츠를 구상을 해보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눠드린 팜플렛을 보시면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에너지 전환 마을을 구축하게 됐다면 어떤 기대 효과와 향후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며 추후 로드맵 3단계 이후에 어떠한 추가적인 목표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보다 탄소 배출 감축을 이룰 수 있고요. 그 지역 기반의 에너지 관련 기업에게 그 지역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기업 성장과 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 콘텐츠를 통해서 그 지역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찾아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로는 하나의 저희가 물론 지금 우리의 사례를 벤치마킹했지만 우리의 사례가 다른 곳에 벤치마킹이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를 세워보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어떻게 운영이 됐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설계 및 운영 노하우를 매뉴얼화하고 공개한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에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 도입 현황을 보면은 아직 이제 에너지 전환 마을이라든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 제도를 제안하고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기술 지원 프로그램 등의 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마을 생태계 구축에 한발 다가가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전력을 수급하고 전력 요금을 절감하고 이것이 아니라 지역 에너지 공동체 모델을 확립을 하고 관광 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도 제한을 하고 주변 지역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확산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해 듣기로는 2주 정도밖에 준비 기간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발표 디자인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고 잘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해서 에너지 전환 마을 주민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역 협력 방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안군 안자명 같은 경우 지역 자체 신재생 에너지 협동조합을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주민이 간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러한 발전 수익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 전력 대비 8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전력 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관광 콘텐츠화를 통해서 지역 관광에 대한 관광 수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지역 주민을 직고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면은 이런 에너지 전환 마을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 전문성이 돋보이는 유용한 발표라고 생각이 드고요. 일단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부 자연을 훼손하거나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연과 그 개발의 조화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가야 할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현재 신안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목표한 바로는 두 마을 사이에 위치한 논을 이제 논밭을 활용해서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가 이미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사례를 살펴봤을 때는 폐연전, 어련히 염전을 활용해서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휴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자연을 이제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이제 자연 훼손의 문제를 최대한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폐연전을 활용한다는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첫 번째 시너지 팀의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주 지역
안녕하십니까. 전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3학년 염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경영학과 3학년 최재혁입니다. 통신공학과 3학년 박수빈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 과로 구성된 호프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풍력 잉여 전력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부자 에너지 순환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주는 청정, 안정, 성장을 핵심 가치로 해서 2035년까지 탄소 중립 표시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력 발전의 잉여 전력 문제로 연간 25기가와트가 낭비되고 그리고 7년간 2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대회 전에 제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풍력센터의 수석 연구원님에게 자문을 받았을 때 현재 제주에서 가장 에너지 문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재생에너지 중에서 특히 풍력 에너지의 출력 제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주도의 구자읍 지역이 풍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그린 수소 실증 단지가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구자읍은 왼쪽 아래 표를 보시면 2024년 제주 지역 행정동단이 방문객 5위에 해당할 정도로 관광지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지역 내 카페나 농가 등 잉여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 동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벤치마킹 국가로 오크니 제도를 설정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오크니 제도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풍력, 해양, 에너지들의 자원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동네의 공통점은 섬이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풍부하고 특히 가장 큰 문제였던 초가 발전으로 인한 잉여 에너지의 발생의 문제가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크니는 ESS 기술 개발을 통해서 수소 경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선진국가였고 충분히 벤치마킹이 가능한 기술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P2G, 빅히트를 통한 그리스소를 활용하는 기술과 그리고 P2H ESS 문제를 활용해서 잉여 전력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상승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잉여 전력을 수출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주민 주도의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성공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선 오크니 제도의 ESS 기술과 협동조합 운영 방식을 결합하여 부자 에너지 순환마을 파일럿 프로젝트 모델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1년 단위이며 풍력 잉여 전력을 활용한 에너지 순환 자립 마을을 제주도 내 면적의 실증 지역으로 구성해보고자 합니다. 단계별 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1단계에서 ESS 설치 및 전력 활용 테스트, 2단계에서 스마트팜과 관광 체험 운영, 3단계에서 파일럿 결과 분석 및 주민 협동조합 설립입니다. 저희가 나누어드린 자료에서는 단계별 실행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표는 저희가 제안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의 단계별 세부 내용과 절감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1단계는 카페, 음식점 3곳, 스마트팜 1곳을 중심으로 실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크리드에서 확인한 P2G, P2H 시스템 모델을 통해 전력 비용 절감 모델을 구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ESS 저장 기술을 활용해서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팜의 잉여 전력을 활용하고 관광 체험 프로그램과 야간 조명을 포함한 소규모 관광에 활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ESS 설치 비용은 약 4천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사용 요금 절감액과는 연간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 경제 효과로는 친환경 이미지로 매출 연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파일럿 결과를 분석하여 전력 소비량과 비용 절감 효과, 관광 효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오크리드에서 주민 참여 투자 모델과 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년간의 실행 단계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예산 절감 효과는 카페와 농가에서 약 1억 원 이상입니다. 저희는 추가적으로 해당 인증마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잉여 전략을 활용하는 매장에 해당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친환경 기업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으며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구조와 통합 목표로 기술적 측면으로는 ESS 도입 초기 테스트와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며 경제적 측면으로는 전기요금 절감과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측면으로는 최적 운영 모델 확립과 주민 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합니다. 구조업의 성공 사례를 성산읍과 한림읍 같은 폭력 발전 밀집 지역으로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도 전역으로 통합과 확대를 시켜서 제주도를 에너지 순환 글로벌 선도 모델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의 제안은 구조업을 잉여 에너지 사용 지역 및 친환경 지역으로 만들어 최종적으로 제주도의 풍력 발전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와 에너지 모델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 전체에 1. 전기요금 절감, 2. 관광 수익 증대, 3. 탄소 배출 감소, 4. 주민 참여 모델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구조업으로 시작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현 지역 특성상 지역 사업과 주민들의 협조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아이디어의 현실성이 가장 높은 지역과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단순한 시스템 구축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시설물 가치가 분석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주도 특성상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 다양한 법규랑 건축법 혹은 전기사업법 구조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많은데 관련 법률이나 규제에 대해서 혹시 건가? 혹은 그런 부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 저희는 일단 이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법률적이거나 제도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멘토링을 받았을 때도 부산 에너빌리티 이제 수석 연구원 전문가님께 이제 여쭤봤었는데요. ESS 저장 문제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거는 굉장히 제주도에도 충분하고 들여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적 문제나 아니면은 법적인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 때문에 현재 이렇게 좀 ESF 활용을 좀 적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없고 그것을 만약에 제도가 조금 완화가 된다면 하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구성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주라는 지역에 적합한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 모델을 구상하실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그 단계별 실행 계획이나 목표 쪽에서 이제 그런 잉여 전력을 방법 체험 운영한다고 해서 여기 예시로 나왔던 건 경관 조명 운영 거나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제주에 그러한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관광과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해서 생각하실 게 있으면 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적 주변에 풍력단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CFI 미래관이라고 해가지고 하버프리 아일랜드 관련된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박물관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만장굴도 있고 굉장히 이제 특화된 관광지로서 이제 공공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잉여 전력, 그러니까 출력 제한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는 잉여 전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조금 더 앞서서 시행을 하기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관광지역으로 특화된 그런 공공 장소들에서 먼저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합이 그 부분에서는 좀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부산 지역 플랫폼의 매니저 인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 베벤저스의 발표를 맡은 발표자 홍세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구도도시 부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네, 부산은 이제 야구 도시로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베벤저스 팀은 오늘 이 장소, 이 시간, 이 순간에 저희 이 부산의 야구 도시라는 이미지에서 에너지 혁신 도시라는 이미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홈런처럼 빛나는 지역 에너지의 미래, 사직 솔라파크를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이 문제인식과 프로젝트를 제안한 후에 벤치마킹에 대해 설명드리고 설계와 활용 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은 5년째 2%에 정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8% 수치값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값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신재생 발전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였으며 오른쪽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함께 보시면 부산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약 36만 5,617톤으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는 사시도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과제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에 설치하기에는 이제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설치하기 굉장히 어려운 현황입니다. 하지만 발전소를 외곽에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부산의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또 어려운 문제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은 조감도와 함께 사직 야구장을 중심으로 한 사직 솔라파크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사직 솔라파크는 도심 내 발전소의 개념으로 저희가 새롭게 고안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이 방안은 저희가 생각해냈을 때 시민 수용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솔라파크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라는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았습니다. 이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의 사진은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이 벤치마킹은 4,200개의 태양광 패널을 크루이프 아레나의 지붕에 설치하고 있으며 148개의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4,200개의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뉴에너지를 저장하고도 도시 전체 에너지망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설치된 ESS는 7,000가구에 1시간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저장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탄소 중립에 대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으로 제작한 벤치마킹 사례입니다. 이 벤치마킹 사례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를 함께 결합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방안을 저희 부산광역시에 적용할 수 있을 좋은 방안으로 판단하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직 솔라파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직일까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직은 구도의 부산에서 사직 솔라파크를 친환경 랜드마크로 이제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신재생 에너지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저희 포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랜드마크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 에너지 자굴률을 향상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ESS에 저장해 지역 내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직 솔라파크는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 설치에 적합하면서 추가 토지 개발 없이 청정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부산 사직 야구장의 경우에는 지금 개방형으로 재건축하고 있을 계획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프로젝트를 적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제안한 사직 솔라파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직 솔라파크는 스포츠 복합시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이제 ESS 에너지 장치와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에너지 자립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야구장뿐만 아니라 주변 축구장이나 이제 농구장, 수영장도 함께 이용할 방안을 고려해 보았는데 이 면적들의 지붕 면적을 총 계산해 보았을 때 약 5만 미터 제곱의 면적이 나옵니다. 이 지붕에 저희는 대규모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첫 번째로 저희는 특징을 잡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낮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높아지고 밤에는 사용이 조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낮 시간 동안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면 ESS가 전기를 저장하여 밤에도 사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ESS 설계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리바운드 효과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리바운드 효과는 ESS의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이제 재생에너지의 수용 증대 효과가 오히려 상쇄되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를 타파하고자 이제 여러 문헌들을 찾아봐서 그 중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ESS의 마진을 20%로 남겼을 때 오히려 이 리바운드 효과를 제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문헌을 저희가 찾아내었고 ESS를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이 설계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주변 시설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암스테르담의 7천 가구에 1시간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는 가구 수는 가구당 연간 전력 소비량분의 연간 전력 생산량으로 계산을 하였을 때 1시간 동안 약 62,571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제 친환경 야구장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야구장과 더불어서 농구장, 수영장,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이제 친환경 야구장 그리고 친환경 파크로서의 활용도도 할 수 있으며 이제 전기차 충전이나 주변 주거 시설이나 상업 단지 등에 저희가 전력을 공급해주면서 최종적으로 스마트 그리드라는 형태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 방안을 조금 더 보완을 해보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야간 조명소를 활용하면서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도 함께 챙깁니다. 또한 에너지 랜드마크로 교육 환경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구 팬을 대상으로 에너지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팀의 안타 홀망수에 따라 일정량의 전력을 기부해주는 방식의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이제 친환경 행동을 신청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립화 방법은 태양광 발전 에너지를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여 자립률을 향상시킵니다. 저희는 이제 부산의 신재생 에너지에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시드로 기대 효과를 예상해 보았는데 먼저 서스테이너블 분야는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고 이제 에코 프렌들리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재활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환경적 책임을 정합니다. 다음 에듀케이션 분야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체험단을 마련하거나 에코키즈 캠프를 마련해서 이제 어린이들에게도 태양광 발전 시뮬레이터를 통한 전력 생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을 도입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네이션 부분에서는 인력 전력을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취약계층에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기부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저희는 이제 에너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을 이 솔라파크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까지 저희가 에너지 혁신의 중심지가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은, 그 공부를 시작하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확장 전략. 근데 이제 부산 지역이 2%대를 넘어서 8%를 넘어서 계속적인 재생에너지 확장이 되려면 결국은 공간의 제약에 봉착할 것 같아요. 어떤 시점
어떠한 또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약관 하나만으로도 일단 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큰 규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직 일대가 그 야구장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보장 사실 복합 레저 이런 시설로 이제 부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간 그걸 다 이제 한 사업을 저희가 제안한 식으로 만들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하고 또 이런 걸 제안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다른 성권에 이제 또 다른 시설에서 확장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저의 생각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부산시에서 태양광 지붕에 판넬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주거 시설들은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의 벤치마킹 사례를 저희가 최대한 자료 찾아보려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부 공개 자료다 보니까 저희가 수치적으로 좀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인저 팀의 마지막 발표를 한번 해볼게요. 안 좋겠습니다. 지금 밖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수소에너지 관광도시로의 경제적 성장, 해열을 이용한 SFC 열 및 전력 공급에 발달이 될 야구기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CO2 배출량 증가로 인해 기후 변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의 땅 면적에서 81.7%가 현재 임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강원도에서 시멘트 사업 및 발전소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비중이 전체의 8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는 점차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연자원, 문화관광, 청정자원, 넓은 공간의 핵심 자원을 통해서 풍력 및 바이오매스 사업의 높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삼척시는 그 땅 면적 중에 89%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또한 삼척시는 세대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 경제활동 인구수가
전체 중에서 가장 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밀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경제력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 사업에 새로운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건 로테르담 사례인데요. 로테르담은 최근 5년간 탄소 배출량을 60% 감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에는 에너지 소비 방지, CO2 배출량 상쇄, 재생에너지 이용 등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산업단지 및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난방망을 구축하거나 열 병합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척은 인구 밀도가 적음에 따라서 난방망을 구축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강원도 삼척에 현재 수소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수소 산업에 맞추어 열병합 시스템과 SOFC 플랜트를 구축하는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의 열병합 시스템은 전기와 폐열이 발생하는데 전기는 상업 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폐열은 온열 또는 온수로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폐열을 이용하여 SFC를 구동하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피드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는 에너지 발전 효율이 높고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600도에서 800도에 되는 온도까지 올려야만 작동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온도를 올리는 데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에너지를 폐열을 사용하면 될까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 폐열을 이용해서 SOFC를 구동하게 된다면 약 연간 32.5만 톤의 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기에는 에너지 수요가 많고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화력 발전소를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 발생하는 이러한 폐열을 이용해서 SFC 연료 전지의 구동을 먼저 하려고 노력 중이고 이후에는 바이오매스와 풍력을 이용한 수전해 및 재생에너지 기반 확보 및 증대를 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는 수소 사이트 구축을 통한 에너지 관광 도시로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3단계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에너지 전환 모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풍력과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에너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발전소와 시멘트에서 에너지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폐열이 발생하는데 이 폐열을 멸병합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기분해 및 수소 연료 전지를 가동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폐열과 강원도의 만의 장점인 풍력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그리고 연료전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 그리고 수전해 및 연료전지를 구동하게 되면 또다시 폐열이 발생하는데 이 폐열 또한 열병합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삼척은 석탄화력 발전으로 거대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현재는 탄소 중립으로 인해 석탄 화력 발전의 양이 조금씩 규제돼야 된다는 그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게 된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에너지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에너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는 수소 산업을 통해서 수소 거점 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는 열병합 시스템을 이용한 수전해 및 연료 전지를 구동을 하는 걸 첫 번째 스텝으로 잡았고 두 번째는 강원도만의 장점인 풍력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증대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PPT를 모두 요약한 내용이고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발표 들으면서 이게 뭐 유명한 이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세척의 에너지 작품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세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인구의 밀도가 되게 작고 그래서 또 이렇게 되면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사용하기까지 오는 이 공간이나 이럴 때 발생되는 에너지 손실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을 혹시 발표를 준비하시면서 그 손실률이나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지. 저희도 처음에 강원도에서 난방망을 구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인구 밀도도 워낙 낮고 그리고 경제력 자체가 너무 낮아서 도저히 활용할 방안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이것을 판매해보면 어떨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벤치마킹한 로테르담항의 경우에서는 유럽 EU에서 전체 재생에너지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수입되고 수출돼요. 저희도 그런 삼척의 미래를 그리고 그 단계 중 1단계로 SOFC 구동을 통한 수소 에너지와 그린 에너지 확보를 중점으로 생각했습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발표하신 내용이 지역 발전과 환경적 부분에 있어서 하나 되시고 성공시 기대 효과가 가장 큰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경지인의 목표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지역 발전에 어떻게 도입시키고 가장 중요한 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열에너지 주제 특성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보존과 이동, 사용에 있어서 손실과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어떻게 현실 가능할지 10점 만점에 몇 점일 것 같고 왜 그렇게 정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잠시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대답하겠습니다. 저희가 단기간으로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척의 수소 사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강원도 3대 사업에 약 4,500억 원, 그리고 화력 발전소에서도 1조 5천억 원,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하려고 했던 연료전지 발전소도 4,500억 원, 5천억 원 가량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투자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요. 저희는 3단계를 통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 1단계까지는 아직 투자가 이루어야지만 구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번 시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바이오매스와 풍력 에너지 이것을 통해서 수전회를 이룰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저희는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시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수소 사이트인데요. 덴마크의 그린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자 기업을 유치를 해서 실증 단지를 구축을 하고요. 각자 기업이 내가 이 에너지를 연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기업에 와서 그 도시에 와서 직접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의 효율을 낸다라고 하는 광고 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이를 통한 기업 유치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수소 사이트 구축을 통한 에너지 관광 도시로서 성장한다면 강원도는 굉장히 높은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한 12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 집계를 위해 잠시만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는데요. 현재 12분인데요. 12분까지 10분간 휴식 후 심사 자, 여러분 이제 경기 결과가 완료됐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초박빙 상황이었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득점이 최종 우승팀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실까봐 심사위원 소개를 따로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요.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 여러분들 평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심사위원분들 먼저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죄송합니다. 네, 지수회계법인의 윤음식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선동 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인천광역시청 권순만 연구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통일산업 이영철 과장님. 네, 네 분께서 여러분들의 평가를 정말 냉정하게 해주셨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평가를 어떻게 보셨는지 심사위원분 대표로 윤홍식 본부장님께 마이크 나눠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발표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뭐 결과가 발표가 되겠지만 그 결과에 경도될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곳에서 전국에서 모인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공유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어떤 기업체에 들어가시거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자기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IR, 그러니까 지금 IR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투자자를 모집하는 어떤 발표 스킬이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게 이제 IR 스킬을 연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팀, 좋은 분들이 모여서 지금 하셨잖아요. 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회사를 하시거나 기업체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니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없으면 그거를 진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IR, 팀, 머니, 이게 중요하다구나, 하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잘 두시고 오늘 경험 잘 발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멋지고 행복한 꿈을 꾸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한 번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에너지 벤치마킹 박람회 우승팀인 포고티에 저희가 대표로 스타벅스 기프티콘 아니죠? 실물 카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프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제 장려상부터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대상 후보로 올라갔던 4개 팀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긴장감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장려상부터 여러분 시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시상에는요, 부산 지역혁신 플랫폼의 정명희 교수님께서 시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명되는 팀 한 팀씩 앞으로 나와서요. 저희 기념사진 찍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격팀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네, 빅토리아 팀입니다. 다음 플랫폼. 네, 앞으로 조금만 중앙으로 가주세요. 네, 그다음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은 질문을 드립니다. 흑인 기 앞으로 나와주시죠. 하나, 둘, 셋. 네, 그다음 다음은 네, 찌리찌리 팀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하이파니 플러스 DK.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있습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예산인데요.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4개의 팀이 대상 후보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상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저희가 최우수상 먼저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상인데요.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상은 네, 광주 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맹지현 팀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여기에서 이름 불리지 마라, 우리 팀 이름 불리지 마라라고 아마 소원을 빌고 계실 팀이 계실 텐데요. 자, 최우수상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상은 양극비센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총장상입니다. 국립강릉대학 원주대학교 총장상은 네, 강릉 지역혁신 플랫폼 네, 권미혜 팀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해팀 남았죠? 해팀 과연 누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셨을까요? 축하드립니다. 호프팀입니다. 네, 아쉬운 하지만 사실 엄청 큰 상이죠. 총장상입니다. 호프팀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순서로 보세요. 네. 민주당이지만 무슨 몰라? 지금 말씀하신 게 두 팀 다 올리고 한 번에 그냥 발표하자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지금은 안다. 알죠? 자기들이 알죠. 아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야? 대변졌습니다. 알잖아요. 아니 알지 않아요? 그 팀. 네, 수준 올리자. 두팀 올려서 수준이라는 팀은 대상이고 하니까. 네. 아,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너지 팀, 대변조스 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전화를 주시고 팀이 어떤 팀이 고생하시는 팀 중에 저희 팀장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노력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예상을 좀 했었는데 발표를 듣고 나서 우리가 아무래도 대전대 총장상을 받아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사실 처음에 상을 테크노파크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올라와 기대가 베벤더스 팀. 어디가 받을 것 같으세요? 참고로 정확하게 400점 만점 기준으로 1점 차이 났습니다. 진짜 1점 차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은 부산시장상이고요. 제주 지역혁신 플랫폼의 부단장님께서 직접 수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부터 한번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뒤를 돌지 마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만 어떻게 확인하십니다. 자, 대상은 이 팀입니다. 안 보여요. 자, 조금 네, 이 팀입니다. 자, 여러분 봐주세요. 네. 강주변나 대학교 시너지 팀이 이번 해외 지역사회 시너지 예산을 수상하겠습니다. 네, 같이 사진 한번. 네, 같이 지금 네, 찍습니다. 시너지 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대학교 총장 최우수상은 제주혁신 플랫폼의 네, 황기회 팀장님께서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대변조스 팀 축하드립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표현을 나눴지만 여러분 모두 다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이야기 꼭 전달드리고 싶고요. 이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 제주 지역 혁신 플랫폼의 최이복 즐거운 시간이 되셨죠? 네. 제가 궁금한데 이제 프로그램을 오판에 들면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생스럽겠구나 보면서 그 얘기 나왔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땀을 받고 안 받고 보면 목을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니까 그것을 다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여러 번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번 시간이 없을지 그래서 내가 좀 창의적이고 생각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같은 시간을 위해서 하루 정도 상받고 또 이제 약간 그레이드 잘하는 하지만 마지막에 그 친구들이 있어서 또 좋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항상 이렇게 연락을 시켜서 이럴 때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에 나오시는 친구들은 분명히 사회에 나가서 적극적인 친구가 되고 주요 자리에 앉을 때 제 친구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도 제 친구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이해관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각이 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플랫폼이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친구들 잘 모르는 친구들이랑 잘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또 지원해보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해보자.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의 아마 그런 생각이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또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되게 즐거웠어요. 보니까 결국에 힘들지만 즐거운 오늘 제가 감사하고 이 핸드폰에서 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인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이번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회사에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다고 기념품을 좀 보내주신 회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방을 사실 선물을 네, 그래서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 응원하고 가방을 50개 분이 주고요. 적으면 요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느낌을 느끼면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두 개의 스타일이 있는데 저 뒤에다가 이 가방을 놔둡니다. 여러분들 막 누르지 마시고 그냥 복불복을 하나씩 뽑아서 가시면 됩니다. 싼 것과 비싼 거 두 종류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운을 테스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공식적으로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어제 그제 여러분들 거의 밤 새셨을 거고 또 광주 지역, 부산 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서울까지 오시느라 정말 너무너무 힘드셨을 텐데도 여러분 저희 운영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한번 하고요. 이제 식사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